네, 오늘은 책 서평 작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충실대학교 독서경영전략학과 이제 필요하고 졸업도 했는데 거기 저희 교수님인 김우로 교수님이 만든 어, 서평 양식입니다. 제목은 따다하 닐사밀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만드셨는데 어, 이게 왜 이렇게 부르는지 한번 저거 화면 공유하면서 노션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어, 우선은 그 따다하 131이라고 하는 거는 어, 원래 이제 W를 우리 옛날에는 W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1도 이제 닐이라고 붙이는 게 발음상 좀 잘 머리에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따다하 닐사밀 하면은 계속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어,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서평지 이름을 지셨는데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느낀 거는 누군가한테 좀 기억될 수 있게 어떤 거를 요약하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어, 쉽게 기억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좀 능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그렇고 이 제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결국 요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작성법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양식 자체가 그 서평지 양식이지만, 요게 그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평만이 아니라 이평도 되고, 뭐 영화를 봤으면 영화 감상평도 되고,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책을 왜 썼을까를 뭐 영화 감독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뭐 강의평이라면 이 강사는 이걸 왜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하면은 모든 그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구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어, 좋은 양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 양식을 그렇게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18가지의 양식지를 만드셨네요. 뭐 시 감상평, 그림 감상평, 뭐 행사 감상평, 노래 감상평,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순한 그 서평보다는 생각의 구조를 한번 네,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여러 분야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서평지를 활용하는 목적. 결국 서평을 작성할 때 처음 이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많이 안 쓴 사람들은 딱 뭔가를 하라고 과제가 지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의 이제 툴을 만들어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이 서평지이다. 어,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쌓이면 쌓인 이 시내기라고 표현하네요. 예, 요 책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원, 투가 있는데, 투보다는 저는, 요거, Start with Why. 이거 진중문고에도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부대 업무를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단장님이, 어, 자, 우리 이번에 창의적 교육 훈련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 직접 말씀이 아니라 건너 건너 이런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걸 왜 지금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러면 어떤 그 창의적 교육 훈련을 할까?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 뭐부터 하지? 이 주어지면 뭘 할까? 이걸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는 Y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제 골든 서클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를 구조화해서 맨 안에가 Y고 그다음에 How고 그다음에 What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그런 그 생각의 구조를 갖고 일도 하고 어, 어떤 생각도 한다면은 본질이 뭔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것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항상 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평지도 마찬가지로 어, 맨 처음에 Y가 나오고 how는 아니지만 what, how는 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평지 제가 어, 한글 파일을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서평지는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서평지를 받게 되면은 맨 위에는 간단하게 서평자 이 책에 대한 별점을 주는 거죠. 평점, 그 날짜, 그다음에 이제 도서명, 저자, 출판사, 연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넣는 이유는 일단 뭐 책 제목이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지만 저자까지도 아마 뭐 이름까지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출판사와 책이 나온 연도는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통상 책의 맨 앞이나 뒤 정도에 보면은 어, 이 출판이 언제 됐는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생각을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책이 과연 어떤 출판사에서 언제 나왔는지 이런 거 알아두면은 그 출판사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됩니다. 출판사별로 약간 그 책을 출간하는 어떤 종류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어, 원하는 분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기계발서 책을 썼다 하면은 자기계발서를 자주 출간하는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해야 아무래도 책이 내 원고가 선택돼서 출간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처럼 출판사별로의 어떤 특징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어, 좀 중요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지를 받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선이 가져 있는데 어, 저희 이제 교수님은 이거를 일단 한번 반을 접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을 접는 이유는 왼쪽부터 작성을 하는 거죠. 왼쪽부터 하나씩 쓰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작성법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좌측은 책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어, 느낀 바를 쓰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나의 생각에 대한 거. 조금 이제 발전된 것이겠죠. 그럼 왼쪽에 뭐가 있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 Y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저술 목적. 작가가 이 책을 왜 썼을까? 우리가 통상 이제 책을 고르고 나면은 고를 때 아무래도 자신한테 필요한 것을 책을 고를 텐데 그러면서 이 작가는 과연 이 책을 그래도 왜 썼을까? 내가 예를 들어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제목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읽기 전에
먼저 이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목적을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통상 책 중간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목차를 보겠죠. 목차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책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 같고 어,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느 분야 어느 페이지를 먼저 볼 것이냐 우리가 3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다고 하면은 그 300페이지가 다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발췌독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읽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맨 처음에 이 책의 목차를 보면서 그 부분을 확인도 하고 젖을 목적도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젖을 목적은 어,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 읽어보니 이렇게 느꼈다는 것을 쓰면 되고 뭐두 번째 방법은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앞에 후반부만 읽었다. 그런데 서평을 작성하게 됐다. 하면은 그 안에까지의 이 책의 목적을 생각해서 왜 썼을지 도대체 그것을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쓰냐? 그럼 양식지에 보면은 요런 게 여기까지가 다 써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하고 중간은 비어져 있고 알려주려고 이 책을 서술했다. 여기 중간에 이 물결에 들어갈 것은 어, 이 책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 어떤 내용을 알려주려고 썼다. 그래서 이 위에 양식에 보면은 그 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제랄드 스테르가 그러니까 저자겠죠. 저자가 쓴 어, 진짜 동생. 이건 책 제목이고 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상이 나오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법과 가족의 소중함을 요거는 이제 되겠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깊은 책이라고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요거구나. 이 책의 작가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공이 자신의 상처를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극복하는 방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저술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 뭐와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저술했다. 이때면 벌써 주를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저술 목적을 쓰는 방법입니다. 어, 그 두 번째, 왓인데, 왓은 이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용은 이 작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도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이 책의 전반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중반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며, 후반부에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게 양식지가 없을 때는 어, 교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고며 다 끝에 있는 고, 며, 다 요거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은 이 책의 전반부에는 뭐 주인공 자신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중반부에는 이게 줄거리가 되는 거겠죠. 중반부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써도 벌써 어, 6줄 위에 것과 합치면은 8줄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간단합니다. 하우는 이제 읽고 났으면은 결국 이 책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실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읽어서 느낀 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써나가면 어, 벌써 10줄의 서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쉽진 않겠죠.
어린 초등학생한테 만약에 이걸 알려준다 하면은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벌써 이걸 딱 생각하면은 아까 그 사이먼 사이넥이 말한 그 why부터 생각해서 어, how, what 이런 것들이 어,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이 다 작성이 되면은 오른쪽에는 닐삼일 해서 131이었죠.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맨 처음에 1과 마지막에 1은 거의 같습니다. 반복을 하는 건데 맨 앞에 1은 뭐냐? 아, 그 주장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꼭 책을 읽었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맨 처음에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어떤 이, 이 작가가 먼저 나오고 저자가 쓴 어떤 책이 누구에게 어떤 점을 도와줘서 뜻 도와주는 뜻깊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요 틀입니다. 책의 저자가 쓴 이 책이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줘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형태로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3은 간단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나의 이유죠. 이유를 세 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도 이제 고며 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뭐뭐 때문이며, 세 번째는 뭐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의식적으로 내 주장에 대해서 어,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은 그래서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이 앞에 나왔던 맨 처음에 1 있죠. 내 주장.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한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는 그러면 이 1과 이 1은 똑같을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은 2%의 비판, 2%의 비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거는 어, 항상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책이 100% 나와 맞다거나 또 저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쓰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쓴 건데 거기에서 나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 아니면은 이 책이 이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책을 읽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다 습득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2%의 비판을 한 번씩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책을 쓰게 됐을 때는 그때 그 책이 A라는 책이 이거는 좋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게 있었지 하면서 내 글도 내 책도 그것을 보완하면서 쓰는 어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내 마음속의 한 문장인데 책 속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나 또는 이 책을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은 무엇이다. 이렇게 요 밑에 제일 하단부에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쓴다면 몇 페이지에 어떤 문장이다 라고 쓸 수도 있겠다. 뭐 문장만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뭐 나아간다면은 그 문장이 좋았던 이유도 밑에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은 좀 더 서평이 길어지고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평은 그냥 책의 서평을
지라기보다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이왕 새벽에 오셨으니까 실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거 지금 사진 보이세요? 이거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그 강의한 날인데 제가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교수가 선생님이 강의를 딱 하면서 앞에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봐라. 달리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올라가서 그 영화의 찬장면과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을 올려보냈어요. 책상 위에 올라가 봐. 그래가지고 화평지를 작성하고 어, 한 작성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줬나? 금방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애들이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하면서 되게 재밌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여기 칠판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모범생이냐 모험생이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범생으로 살진 않았고 모험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들이 어,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본인들한테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에도 히어로 이펙트에도 썼는데 뭐 아무튼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라서 이 친구들도 알려주니까 한 15분 만에 쓰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그 친구들이 썼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예시로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제 강의를 듣고 강의에 대한 것을 써봐라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썼던 내용들인데 한번 봐보시죠.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친구 누구나 어떤 잠깐의 시간에 얻은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이 양식지가 있으면은 제일 좋지만 만약에 없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왼쪽은 그 따다 하잖아요. why, what, how 그리고 오른쪽에 1, 3, 1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을 해서 글을 써보고 뭐 마지막에 책에 한 문장이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봤던 강의, 뭐 영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떤 분야에서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 서평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뭐 끝이고 어, 오늘 제가 작은 미션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한번 그 카페에다가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식에 맞춰서. 제가 카페에다가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카페 글쓰기 딱 들어가면은 이 양식지대로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짤막하게나마도 적용해 보시고 제가 한 내용도 좋고 아니면은 본인이 읽으신 책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그 구조에 맞춰서 한번 오늘은 그런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독학원 독서 모임 서평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유동 작가님하고 어느 정도 컨셉은 잡았는데 어, 아직은 좀 완성이 안 돼서 나중에 공유 드리고 그 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책 쓰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어, 그 완성된 독학원 독서 모임 양식지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되게 방 중인데 잘 되면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맞춰도 돼요.
음, 원식님이 채팅에 남겨주신 거 A4 용지의 양식을 출력하고 철에 두시는 건가요? 어, 제가 우리 부대 책 쓰기, 책 쓰는 부대 독서 모임 하면서 이걸 인트라넷 환경에서 한글 양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트라넷 용으로는 전달 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번 활용을 했었어요. 그 수방사에서 제가 독서 모형을 만들어서 아직도 지금 운용 중인데 거기에 이 양식지를 주고 이거를 독서 모임 할 때 이걸 미리 주고 해와라 하고 하면은 어, 처음 독서 모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어, 처음에 왔을 때 말하기가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양식체 가지고 작성해온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은 그래도 조금 어색함이 덜한 독서 모임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좋았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정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책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가슴이고 가족들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써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식님, 군인이 학교에 간 이유, 어, 초빙 됐죠, 초빙. 한번 강의해달라고 해서, 어, 누구였지? 아무튼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가가지고, 어, 그날 하루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 빼고는 다 강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요즘에 고등학교에는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외부 강사들이 와서 그 동아리를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동건님 카페 게시판이 없다. 카페 게시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미라클 모닝 챌린지 그 배너를 지금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해놨는데, 카페 글쓰기 들어가서 여기를 미라클 챌린지 하면 딱 뜨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빵점, 별 다섯, 아니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워놨으니까 여기다가 내용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네요. 일단 녹화 마치고 녹화는 마치겠습니다.